오늘 그 수업 첫날이라 한 달 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제는 어떻게 하고 뭘 배우는지, 그 다음에 스터디 있죠. 스터디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업 전후에 1시간 20분씩, 전에 하든 후에 하든 1시간 20분씩 진행이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고 뭐가 좋은지 설명을 듣고 이따가 구성을 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스터디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를 짜드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마무리해서 내일부터 바로 스터디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페이지를 보시면 빡센토익 정규 한 달 완성반 데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주교재는 소위 말하는 파랭이 책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책 갖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우면 오늘은 아마 신청을 안 받을 텐데 내일부터 사물함 신청 받거든요. 사물함에 놓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갖고 다니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부교재 필기노트는 401, 402번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재고가 없어서 구매가 안 돼서 반별 게시판에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해커스 학원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여기 들어가시면 해커스 학원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강 중인 반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지고 반별 게시판 들어가시면 숙제 공지가 매일 날짜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답이 PDF 파일로 올라가요. 이거 정답지 뽑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환경 친화적인 요즘 삶의 행태랑 별로 맞지 않잖아요. 그린, 지구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업도 ESG를 생각하는데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 PDF 파일로 색깔 표시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뭐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집에 인쇄소 하는데 남는 게 종이다. 그럼 뽑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PDF 파일로 보셔도 되고요. 핸드아웃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오늘 받은 핸드아웃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 기준으로 데이 9부터 별도로 핸드아웃 나가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결석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 1번부터 5번까지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6번입니다. 나에게 맞는 문제 풀이 전략을 수립하고 싶으신 분인데 토익 시험 한 번도 안 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 용감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 정규를 처음부터 영어를 좀 못하진 않았죠. 그치? 이전에 혹시 다른 수업을 들었나요? 중급이나 이런 레벨? 탭스를 공부했군요. 그러면 다르지. 얼마나 했어요? 시험까지 봤나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물어봐도 되죠. 물어보지 마.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를 영어로 설득시켜봐. 그러면 안 물어볼게. 괜찮았어요. RC 점수가. 탭스 공부했던 사람들 또 친구는 왜 남학생 왜 토익 정규를 먼저? 중급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긴 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고 돌아서 돌려막기로 온 거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이 오늘 이따 테스트 보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맞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수업이 너무 어려우면 힘들어요. 이 정규반은 기본적인 문법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600점 이상의 학생들이 듣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딩 점수 기준으로 320점 정도, 응시자들의 토익 평균이 320점이거든요. 그 정도 이상의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300 후반, 400 초중반까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아예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기초를 닫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름이 정규라고 묶여 있지만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시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1월 달에 시험 봤던 사람 20 며칠 날 1월 마지막 시험 본 사람 어제 성적 나온 거 본 사람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점수가 300점이든 400점이든 500점이든 600, 700이든 리딩 점수 기준으로 300이든 350이든 400이든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다 풀려는 강박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으면서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다 만점이 목표가 돼요. 이게 되게 불행해집니다. 왜요? 만점이 못 보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 해결을 해야 뒤로 넘어가거든. 그렇게 되면 집착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4개 중에 2개가 남은 순간에 너를 꼭 이겨내야 된다는 인생의 장애라고 생각하고 계속 부여잡고 있어.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문제 풀 시간을 지속적으로 뺏어오게 돼서 시험이 185번이나 190번에서 종료가 됩니다. 이래 봤던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 그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늘 그래? 자주 그렇지. 그러면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게 거의 뭐 없을 정도로 거의 그러죠.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지? 몇 번에서 보통 끝나요? 2개 정도 남아요. 190번까지의 정답률이 만약에 굉장히 좋다면 친구의 점수는 400대 초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2가지를 놓치는 거야. 풀 수 있는 문제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부여잡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동안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350, 그러니까 400대 중반까지 올라가진 못해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우리는 한 달 수업을 듣게 되면 내가 맞을 수 있는 범위를 알게 돼요. 나는 100개 중에 70개, 75개, 80개, 85개를 맞는 사람이다. 그 맞는 개수를 알고 있으면 내가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예측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100개 중에 75개 맞는 사람의 나 맞을 수 있는 점수는 350에서 380점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2-3개 정도 버려야지만 200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경우 190번까지 계속 보고 문제를 끝난다는 건 중간에 문제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지문을 버리면 안 되고 문제를 버려야 되거든요. 어떤 순간에 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문제가 모의고사 24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풀어야 되고 그 맞는 개수를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정도 개수를 맞으면 몇 점 정도 나올 텐데 어떤 시간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6번 1번부터 5번까지를 거쳐서 나에게 맞는 문제풀이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반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월 달에 시험이 3번 있잖아요. 마지막 시험은 다 보세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날 시험 보시는 분, 1월 달 공부해서 2월 첫 시험 보시는 분, 뭐 그 시험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이라면. 근데 마지막 시험은 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방식. 좋은 책이 많은데 왜 필기노트를 쓰나요? 왜냐하면 책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열거를 해놓지 어떤 빈도로 어떤 중요도로 이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내일 명사 배우거든요. 그러면 수업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해드려요. 명사는 시험에 3가지 정도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이 얼마의 빈도로 나오는지, 언제 나왔었는지, 그리고 이 유형을 틀리는 게 문법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국어적으로 어법적으로 어휘를 몰라서인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 달 수업을 듣게 되면 그래서 어떤 유형이 뭐가 얼마의 빈도로 나오는지를 쭉 정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작할 때 화면에 딱 퀴즈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필기노트에 있기도 하고 제가 별도로 마련한 문제인데 그걸 반별 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할 겁니다.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오늘 배우는 유형에 뭐가 어떻게 나오고 왜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2-3개씩 유형 많이 배우지도 않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 문법에서 배웠던 거에 반의 반도 안 배울 거예요. 토익은 탭스 배웠던 친구들이 참 묘하지. 탭스 문법 독해는 더하고, 그지? 이건 영어가 아닌 거야. 탭스는 심하지 않아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래. 탭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기한 영어를 배워. 묘하거든 탭스 영어가. 특히 독해 보면 어떻게 차라리 그래서 수능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이 좀 편해요. 수능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이 편한데 토익 그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토익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문법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휘는요. 어휘는 일단 풀이 자료와 암기 자료가 있는데
다른 거 안 하다가 토익 공부하거나 혹은 시험에 관련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어에 대해서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단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외우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해서 하루에 70개, 80개 외우는 걸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노랭이 책이라고 불리우는 해커스 복화 구매하셨죠?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어휘를 소개해 놓은 거고 이 정도 범위까지가 시험 어휘입니다 라는 걸 소개를 해줘요. 근데 토익은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나 고난이도 영어를 아느냐 모르냐를 갖고 당신의 어휘력을 판단하는 시험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난독증이란 영어 단어 하는 사람, 탭스 그대는 알지도 몰라. 괜히 얘기해서 그지? 난독증이란 영어 단어가 디슬렉시아거든요. 여러분들 글을 읽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읽어도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난독증이라고 하거든요. 약간씩은 좀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디슬렉시아라는 단어 몰라도 토익 시험은 문제를 풀 수 있게 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옆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인썸니아 불면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단어 몰라도 토익 문제 풀 수 있게 잠을 자는데 문제가 있는 질병이라고 슬리핑 디스오더라고 옆에 표시를 해놔요. 그게 토익이에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게 합니다. 대신에 그럼 어떤 어휘 스타일이냐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와요. 지난달에 혹시 수업 들었던 사람 정규반 제 거 없죠? 볼까요? 토익의 어휘 스타일 어카운트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면 머릿속에 SNS 계정이나 은행의 계좌란 뜻만 있어서 그래. 만약에 SNS의 계정이나 혹은 은행 계좌란 뜻이 시험에 나온다면 실제로 작년에 12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틀려. 근데 딱 거기까지야. 여러분들은 어카운트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에서 이 단어 나오면 딱 맞는 퍼센티지가 거의 10%밖에 안 돼. 90%는 틀려요. 아는데 왜 틀릴까?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 보세요. 1, 2, 3번에 어카운트가 각각 쓰였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1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수험생들이 거의 오답률이 80%에 이르렀던 아주 놀라운 문제예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개강 첫날이고 우리 연초니까 세뱃돈 받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플렉스 해볼까? 자,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석하면 좋아. 스콘 얹을게요. 해석하면 좋아. 오전반하고 소개팅 해줄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어. 동성 아무도 없어? 그 첫 번째 어카운트의 뜻이 뭔지 혹시 게스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이게 나왔는데 보여줄게요. Interesting accounts of lives of famous singers. 유명한 가수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란 뜻으로 동의어는 스토리란 뜻이야, 여러분들. 두 번째, new account. 예를 들면 새로운 업무를 assume하다. assume이라는 단어가 추정하다는 뜻 말고 떠맡다, 인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새로운 업무를 떠맡다는 뜻이야. 이게 업무란 뜻이야. work이란 뜻이고. 세 번째, 혹시 이 account for의 동의어로 여러분들 일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represent가 보통 대표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represent는 뒤에 수치나 수량이 오잖아. 그럼 합이 얼마가 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 해석은 동사로 쓰여서 해외 판매가 전체 영업의 25%의 비중을 차지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야. 난 어카운트를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면 어카운트 못 맞춘다. 이게 토익 스타일의 어휘 시험이에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혹은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에 대해서 천착하는 시험이야.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 여러분들은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래.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거든. 아니야. 토익은 깊게 가야 돼. 그러니까 how many의 문제가 아니라 how deep의 문제야. 탭스도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토익 스타일이야. 토플하고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exercise 알지요? 딱 이 정도의 뜻일 거예요. 운동이나 연습 문제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토익 시험에서 exercise라는 단어가 실제 시험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됐을 땐 이렇게 나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누군가는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 뜯어보고 막 그러잖아. 그때 여러분들 함부로 분해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주의하세요라고 할 때 exercise caution이라는 표현 혹시 본 적 없어요? 가전제품에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이용하다 exercise the right. 요즘에 여러분들 그 왜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 중에 OTT 프로그램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성인 계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 아이들이 함께 보니까. 요즘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오징어 게임. 그 노래를 지네끼리 막 부르더라고.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부르는데 어떤 애가 옆에서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보여준 거야. 이게 인터넷 짤이 아니라 걔가 걔를 죽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거는 부모 잘못인 거야. 왜냐면 그렇게 노출이 되게 그걸 근데 막지를 않더라고. 부모가 옆에 있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애들을 너무 성숙시켜. 쓸데없이. 그러니까 느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 조숙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조숙시키더라고요. 부모들이 재량권이나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 이럴 때 exercis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토익 어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복화책으로 안 되죠. 안 돼요. 왜냐하면 복화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어휘를 소개해 놓은 거지.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어떤 예문으로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나눠드린 핸드아웃 중에 빈출 다이어라는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꺼내보세요. 못 받으신 분? 우리 온라인 수강하는 친구들 요거 제가 올려놨어요. 다운 받으시와요. 여기 빈출 다이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어휘가 어떤 뜻으로 어떤 품사로 누구와 함께 쓰였는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날짜가 붙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외우시면 되고 스터디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거 혼자 외우면 벅차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묘한 게 경쟁이 붙고 그 경쟁에 보상이 주어지잖아. 혹은 벌금이 주어지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대가 돼요. 그 스터디하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벌금도 좀 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같이 하면 멀리 간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같이 걸으면 혼자 걸으면 안 그래도. 그래서 이걸 한 7일 정도만 고생하면 습관이 돼서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스터디에서 하루에 10개씩 뽑아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어카운트란 단어 3번 일이나 업무라고 할 때 동사 take on assume하고 함께 쓰이네. 이야기 설명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 다음에 동사로 설명하다 이런 뜻도 다 정리가 돼 있죠. address라는 단어를 그냥 주소라고 외우면 안 되고 이게 주소란 뜻이 있고 명사로 연설인데 동의어는 이렇게 있고 동사 deliver랑 함께 쓰이네. 그래서 외울 때 deliver address 하면 연설하다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문 기본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번역해. 주소로 배송하다. 아니 그냥 그렇게 번역해. 이게 딜리버 다음에 물건이 나와야 되지 주소를 배송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글이 번역이 돼요. 동사로 resolve, solve 이렇게 해놓은 건 실제 시험에 이게 어휘나 그 동의어 찾기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한 장 뒤로 넘겨봐요. 독해 자료가 뒤에 붙어 있지요. 저희 독해 수업은 수업 일수 기준으로 오늘이 데이 1이죠. 데이 6부터 진행이 되는데 독해 문제가 총 몇 개냐면 54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40문항 정도를 독해는 본문에 있던 단어를 선택지에서 보여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찾는 연습을 시켜요. 이걸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수능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올해 봤어? 좀 됐어요. 반수했어? 아니고 수능 본 사람 최근에 1, 2년 언제 봤어? 재작년에 봤어. 수능 지문 되게 길죠? 너무 힘들어 수능 보면. 그지? 나는 수능 지문은 의식의 흐름 기법에 의해서 작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맥락도 별로 없고 솔직히 한국말로 있잖아. 이렇게 갖다 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뇌과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의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워서 한글로 다시 여러 번 읽어봤거든. 그래도 모르겠어. 수능은 그렇잖아요. 긴 지문, 어려운 단어로 변별력이란 미명하에 사람들을 고통을 주거든요. 토익은 그런 거 없어요. 토익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될 지문의 줄수가 5줄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2문항짜리가 나오면 10줄 안팎, 3문항은 15줄, 4문항은 20줄, 5문항은 25줄이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 거의 안 벗어나요. 대신에 지문의 길이를 읽을 만하게 짧게 해놓고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지문을 내되 이 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본문의 내용을 아래쪽에서 보여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찾으라래요. 5반 수강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해커스에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아이스드 워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봐요. 5반 수강생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본문에 아이스드 워터가 나왔죠. 아래쪽에서는 cold beverage를 찾는 거야. 차가운 음료.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수험생들에게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슬하고 이레이저를 제공해?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도대체 수험생들은 뭘 받게 되나요? 그럼 펜슬하고 이레이저가 아니라 아래쪽에서는 필기도구, 문방구라고 해서 스테이셔너리라는 단어를 잡아내는 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광펜을 갖고 일단은 첫 장을 보셔야 돼요. 붉은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을 집에서, 지금 말고 집에서 준비하세요. 쭉 읽어가면서 전혀 뜻을 몰랐던 건 빨간색 계열, 알고 있었지만 긴가민가 했던 건 노란색, 뜻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건 색깔 표시를 안 하시면 돼요. 이 색을 보면 본인들이 가야 될 그리고 남은 공부 개월수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 울긋불긋하고 단풍 색깔이 나오잖아. 올 가을까지 갈 거라마. 노란색 계열이 나오면 여름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색깔 표시가 안 되면 아마 벚꽃이 필 때 여러분들은 벚꽃 엔딩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색깔을 보시고, 지금 화면 잠깐 볼래요?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동그라미, 모르는 단어 없지요. 근데 이걸 딱 읽고 나서 최종 후보자라고 번역돼야 안 돼요. 그게 문제야. 구글에서 네트워크 개발자를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했어요. 아니다, 구글이 아니라 어디였더라? 페이스북인가? 그 페이스북에서 사람 모집할 때 그거 알죠, 여러분들? 5월 1일까지 지원하라고 하면 5월 1일 날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빨리 벽을 뚫고 지원하느냐가 5월 1일까지가 데드라인인데 그 전에 백도어로 지원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입사를 하는 거, 그거 알죠? 그거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10,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100명을 뽑는데. 그러면 우리 10,000명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자 전체 명단이라고 해서 롱리스트라고 불러요. 1, 2, 3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2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단이 줄어들었잖아요. 롱리스트가 숏리스트가 됐잖아요. 이게 최종 후보자라는 뜻이에요. 토익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맥락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단어 봐봐요. 이 단어 시작은 여기서 나와요. practice. 토익에서 이 practice는 연습하다는 뜻 말고 변호사나 의사가 사무실을 개업하다는 의미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practice라고 부르고 거기서 일하는 practitioner가 변호사나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practitioner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lawyer나 doctor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자료가 전반부 자료고 데이 9 때 후반부 자료가 이거보다 좀 두꺼운 게 나가는데 내용은 더 많지만 후반부 자료가 외우긴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전반부 자료랑 겹치는 것도 있고 이제 외우는 좀 힘줄이 생겨서 편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자, 그 다음에 독해 자료가 있어요. 독해. 지금 오늘 받으신 분들은 아마 반별 게시판에 다운받으면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필기노트 있으신 분들은 펴보세요. 없으시면 화면 잠깐 보시고. 오늘 받은 핸드아웃 거기에는 이건 없어요. 제가 문제만 집어넣어놓고. 여기 보면 10페이지랑 11페이지인데 지금 토익 문제 풀 때 탭스는 문제부터 읽어요? 지문부터 읽어요? 문제부터 읽으라 그러지. 탭스는 지문이 길어서 그래. 문항수는 별로 없고.
혹시 낮은 레벨에서 수업 들을 때도 보통 문제부터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문제부터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 어디를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지라고 다 그렇게 들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거야. 토익은 아닙니다. 토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수하고 단락수하고 비슷한 시험이라 두 문항, 세 문항, 네 문항, 다섯 문항이 나오면 이건 두 단락, 이건 세 단락, 이거 네 단락, 이거 다섯 단락이고 줄수가 이거 평균 8줄, 이거 12줄, 이게 15줄, 이게 22줄이에요. 쌤, 두 단락이면 1번 문제 이렇게, 2번 문제 이렇게, 세 단락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세 문항을 내죠. 그럼 그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두 단락 이상을 읽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를 꼭 설계를 해놔요. 지문의 길이를 짧게 해놓는데 대신에 세 문항에 하나, 네 문항에 하나, 다섯 문항에 하나는 반드시 지문 전체를 모두 읽어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스타일의 시험을 꼭 출제합니다. 두 문항짜리는 네 지문 나오거든요. 그 중에 두세 지문이 반드시 전체 나트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반에서는 문제를 먼저 읽지 않고 지문을 먼저 읽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질문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면 특히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는 질문은 머리가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읽을 때는 답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 얼개를 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이번 주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전문 독해로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호흡이 좀 달라요. 100m를 뛰고 헐떡거리는 사람, 200m를 뛰고 헐떡거리는 체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제한 시간이 항상 붙어 있고요. 그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때 이건 반드시 지문을 먼저 읽고 질문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요건 예외입니다. 단락삽입 문제 있거든요. 두 문항. 요거는 이걸 읽고 올라가야지 어디다 집어넣을지 알겠죠? 요거는 예외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한꺼번에 읽고 풀어보세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일주일 정도 그걸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 독해의 기본 구성,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스터디에서도 요거는 다룹니다. 한 명이 지문을 하나씩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고 답의 근거를 찾아주는 요걸 하게 될 거고 이거 모두 다 아티클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도 아티클을 무섭다 그래서 안 무서워요. 아티클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매달 두세 개씩 나오는 지문이 어려우면 시험을 어찌 봅니까? 아티클이 쉬워져야지 점수가 400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기사 지문으로만 구성해 놨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어디 외우고 뭐 외우고 이건 반별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 어디 푸세요? 필기노트 뭐 하세요? 핸드아웃 어디 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따로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는 401번이 부교재인데 부교재는 시간을 정확하게 20분을 재서 풀고 맞은 개수를 부교재 맨 앞에 채점표 있거든요. 거기다 다 기록하세요. 혹시 20분 넘어가면 표시해 놓고 뒤에 건 그냥 풀 때 채점할 때는 다 20분 넘어가면 오답 처리하셔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수업 일수 기준으로 데이 10에 첫 번째로 시간 조절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46개 중에 30 몇 개가 나왔다. 그럼 몇 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시간 조절을 이런 배치로 하세요 라고 설명해 드릴 텐데 데이터 오염시키지 마세요. 가끔씩 보면 22분, 23분 맞는 개수가 올라가니까 시간을 초과해서 풀고 그걸 그대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토익은 신속, 정확 중에 신속이 더 중요해요. 신속성을 먼저 맞추고 정확성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기대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46개 중에 20개 후반을 맞았다가 종강할 때 한 30개 후반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름답잖아.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 들지? 여기 부교재는 그게 안 적용돼요. 그래서 3주차쯤 되면 제법 익숙한 유형도 보이고 공부 좀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막 올라가야 되잖아. 이때 아주 급격한 조를 경험하게 돼. 조증과 울증이 올 거야. 그래서 막 6개, 7개씩 편차가 심해지거든. 나의 섬세한 배려 덕분이야. 왜냐하면 토익은 지난달보다 맞은 개수가 3개 더 맞았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3개를 더 틀렸는데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배점 방식 때문에 0.5점, 10점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당 5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가 어려울 때, 뒤에가 어려울 때, 그리고 배점이 그러니까 짜게 나올 때
아니면 배점이 높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일부러 3주차 때 난이도를 높여놨으니까 전체적인 평균 개수가 중요하지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시간 정확하게 재서 데이터를 오염시키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뭐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구분을 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요거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 문제 있으시지요? 다 있지요? 네. 이렇게 한 달 완성반 실력 테스트 제한 시간. 지금 필기노트 있으신 분은 4페이지부터 123번까지 문제 푸시면 돼요. 핸드아웃도 123번까지 문제 푸시면 되고요. 이 시간 안에 가급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가볼게요. Right, ready, set, go.
타임스 업. 고생하셨습니다. 다 못 푸신 분들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109번하고 110번만 잠깐 먼저 볼래요? 오늘은 첫날이라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109번하고 110번은 스타일이 달라요. 109번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보는데 4개의 품사가 모두 동일합니다. 4개 다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요. 110번 보세요. A하고 B하고 같은 뜻인데 품사가 달라요. A는 부사고 B는 접속사입니다. C는 접속사고 데이빗은 전치사 구입니다. 왜 보기를 먼저 보느냐? 같은 품사가 4개가 쭉 있으면 해석이지만 하나라도 이질적인 품사가 있으면 이거는 구조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 빈칸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명사가 떨렁 보이죠, 여러분들? 이러면 여기 누구 자리?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치사를 찾으란 얘기라 이건 해석 없이 그냥 D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토접전, 토익에 잘 나오는 접속사 전치사라고 하는데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접속사 전치사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while 보면서 동안의 반면에가 아니라 쩝쩝 명동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답안지고 시험지가 반별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렸거든요. 날짜가 붙어 있어요.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이걸 시험지를 7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7페이지로. 스터디하면 이걸 갖고 시험을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이거 빈칸을 채워가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돌리면 딱 한 번이 돌아가요. 로테이션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돌리셔야 되는데 더 빨리 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좋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외우면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져요. 자, 화면 잠깐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문제 아니에요. 보세요. 보기부터 보세요. A번 뜻 말고 품사 전치사, B 부사, C 부사, D번 접속사 부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토접전입니다.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 have arranged, 빈칸 앞에 has been, 여기 동사 2개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답이 데이빗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시험에 10개 정도 출제가 돼요. 해석 없이 구조로만 푸는 문제. 이걸 만약에 해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서 풀죠. 쓸데없는 해석을 하는 거고 집중력도 사라지고 시간도 뺏기기 때문에 독해에 들어가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보세요. 보기부터 보세요. A번, C번 같은 뜻, 같은 품사라 무조건 답 안 돼요. B번 부사, D번 접속사입니다. 빈칸 다음에 해석하지 마세요. 동사 하나, 동사 2개. 동사 2개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접속사 필요하죠. 답은 누구? D번의 올도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토접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외우면 지금보다 푸는 속도가 5분 정도 줄어듭니다. 엄청난 거야. 5분이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 토접전이고 지금부터는 채점을 하고요. 최소한 12개 이상 돼야지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101번부터 갑니다. 101번 C, 2번 B, 3번 C, 4번 C, 5번 데이빗, 6번 A, 7번 A, 8번 B, 9번 A, 10번 데이빗, 11번 B, 12번 B, 13번 C, 14번 A, 15번 B, 16번 데이빗, 17번 B, 18번 C, 19번 B, 20번 C, 21번 데이빗, 22번 B, 23번 데이빗. 맞은 개수 확인해 보세요.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입안에 있어도 되는데 혹시 토접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입안에 있어요. 토접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감으로 풀고 있다면 입안에서 착실히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12개 이상은 맞으셔야지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하얀색 종이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그게 스터디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스터디 반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수업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있어요. 4만 원씩 내는 거고 끝날 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왜 보증금을 걷냐면 보증금 없으면 출결석이 지 멋대로예요. 지각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보증금을 정해놓으면 4만 원을 이거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4만 원 걷으세요. 그러면 쉽게 포기가 안 돼요. 지난달도 그랬는데 수업은 안 와도 스터딩 갑니다. 4만 원이면. 중간에 임의로 탈퇴하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스터디는 2월 말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종강날은 수업이 저희가 19일 수업이라 20일 수업인데 하루가 지금 연휴 때문에 빠져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20일째 데이 20 수업은 밴드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릴 거예요. 밴드 주소 알려드리고 모의고사하고 마지막 날 그때 수업은 진행을 해서 스터디는 2월 말까지 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3월 1일이 종강이에요. 3월 1일 저희가 근데 그때는 독립기념일인데 그지?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뭐지 그 3일짜리잖아. 뭐 한복 입고 오셔도 돼요. 코스프레로. 아니면 그때 수업이 있는데 데이 19 수업이고 그때까지 스터디 하셔도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 2월 말까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단어 시험 봐요. 스터디에서는 빈출 다이어 패러프레이징 오늘 나눠드리는 거 있죠. 그거랑 해커스 복가를 갖고 보는데 제가 단어 시험 샘플을 올려놨거든요. 반별 게시판에. 이게 단어 시험 샘플인데 A4지 한 장에 위에는 해커스 복가 밑에는 빈출 다이어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하고요. 밑에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출제는 누가 합니까? 이건 샘플이고 출제는 첫날은 팀장님이 하고요. 둘째 날부터는 꼴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스터디를 구성하면 1번 팀장님을 뽑았고 그 팀장님이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톡방 만든 다음에 팀원들끼리 상의해서 해커스 복화 시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참고를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해커스 복화를 보려면 월화수목금에 이틀에서 3일치씩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전에 수업해주셨던 분들은 어떻게 맞췄냐면 화수목금은 이틀씩 봤어요. 월요일 날만 3일치 시험을 봤어요. 거기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해커스 복화에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3일치 나머지는 이틀치 봤고요. 그리고 개수는 30개에서 50개 사이를 봤는데 가급적이면 40개가 넘지 않게 30에서 40개 사이를 조절을 해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시면 되고 이 샘플이 반별 게시판에 있고요. 이거 시험지 만들 때 첫날 팀장님 둘째 날은 꼴찌라 그랬잖아요. 인원수대로 뽑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만드신 다음에 이 샘플이 있으니까 그냥 워드 파일 해가지고서 편집만 해서 만드셔도 돼요. 만든 다음에 이걸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카톡방에 이 파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답안지 올려서 가급적이면 이면지에다 볼 수 있게 종이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험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고 틀린 개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개까지는 벌금이 없고 3개부터는 100원씩 벌금을 내면 되는데 벌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고요. 10,000원 정도를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벌금은 보증금 4만 원 이에 추가로 10,000원을 더 걷어서 차감하는 방식이나 매일매일 바로 걷는 방식 중 팀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되면 1번 해커스 시험 범위 정할 것, 포카. 두 번째 벌금을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정할 것. 다만 월요일은 벌금을 2배로 걷습니다. 먼데이 스페셜. 그래야 주말이 주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기말고사 앞두고 이렇게 잔뜩 과제 받은 그런 느낌 있지? 그 서늘한 불안감으로 일주일을 좀 보내야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벌금이 2배입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하면 수업 매일 오고 단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도 안 내요. 나중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토접전 시험 보기. 요거 보는데 토접전은 아까 시험지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볼 때부터 해석은 빼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시험지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만 쓰는 거고 이건 파일을 각기 다운받아서 그냥 옆에다 쓰고 서로 교차해서 시험 저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종이에다 적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시험지 만드실 필요 없어요. 여기랑 여기만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이제 몇 분이 해야 되냐면 15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토독해라고 해서 매일 독해지문 2개씩인데 이건 필기노트에 있거든요. 이거는 같이 모여서 푸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푼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지문을 할당을 받았으면 하루에 2명이나 혹은 1명이 하게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오늘 독해 지문을 담당했다. 그러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자기가 맡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합니다. 해석을 다 해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서 각 질문의 답의 근거가 이건 왜 답이고 이건 답이 안 되는지 설명하셔야 돼. 왜 정독을 하냐면 답만 찾지 말고 정독을 해야지 얘네들이 자주 쓰는 문장 구조와 스토리 라인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이 쓰는 구조, 문장 구조, 뭐 분사구문, 도치,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문장 삽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한 45분 정도 지나요. 마지막으로 부교재 리뷰. 5, 6를 하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스터디 시간에 푸는 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 다 풀고 미리 범위를 누가 어디를 할지를 다 정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부분에 대해서 답의 근거, 문제 해결 방식, 중요한 어휘, 답이 되는 이유와 답이 안 되는 이유. 가끔씩 그 정규반 스터디하는 거 보면 건방지게 1번부터 20번까지 모르는 거 있나요? 그래서 몇 개 선별만 해서 모르는 것만 다룬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900대 후반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주 쉬운 문제도 거기에 쓰였던 단어와 표현들이 다른 문제의 답의 근거로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문제 배치는 이렇게 4인 기준으로 해서 팀장, 팀원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러면 5가 30문항, 6가 4지문씩 해서 16문제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30문항이 4명이 나오면 7개, 8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이렇게 하고 여기 있다가 이제 독해, 토독해 하나, 토독해 하나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2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요거 한 사람은 다음날 요거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가야지 앞부분이 해설이 쉽거든요. 부교재 문제를 풀지 않거나 해당 지문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발표를 하지 않거나 단어시험 출제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출제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벌금을 부과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스터디 벌금 규정 쭉 보시고 이건 가급적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터디 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수업 전 스터디 손 들어보세요. 수업 후 스터디 손 들어보세요. 자, 스터디 하실 분들은 제가 신청서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 자,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은 free to go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고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 교실에 남아서 여기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도 나가셔도 됩니다. 반별 게시판에 숙제 공지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